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1% 그리고 1.3%씩 반등하면서 한숨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등을 했던 만큼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환율 시장 관점에서 미국 달러를 일본 엔화로 나누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의 회수가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어제 특별한 매크로 발표가 없었던 만큼 달러 엔 차트는 하락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등을 해주면서 QQQ 또한 상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달러 엔 차트가 지금 이렇게 상저점을 찍은 상태로 반등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QQQ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반면, 만약 달러가 약해진다거나 혹은 분모에 있는 엔화가 강해짐에 따라서 달러 엔화 차트가 하락한다면은 QQQ는 하방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yield curve 또한 어제는 약간 하락하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잡혀있는 QQQ의 상승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yield curve의 이런 모습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yield curve가 상승을 하면은 주가가 하방력을 받고요. yield curve가 하락하면은 반대로 QQQ가 상방압력을 받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매크로의 지표가 강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크로의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은 여기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가 함께 상승을 하는데요. 단기 국채금리가 장기 국채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2년 국채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더 높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 수식에 바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수식의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yield curve는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QQQ는 상방압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실업률이 4.2%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과거 매크로 지표는 bad is good이었다면 지금은 bad is bad이고 good is good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S&P 500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애매한 상태에서 우선 여전히 갬마의 환경은 네거티브 갬마의 환경에 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여전히 큰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S&P 500이 여기 이렇게 5515를 다시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높은 환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고요. 게다가 추가로 CTA 모습을 보시면은 어제를 시작으로 약간씩 물량을 지금 덜어내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CTA가 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는 법은 없지만 CTA가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해도 조금 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주가가 하락할 경우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또한 인지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일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매크로적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만큼 이제는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슬라는 이틀 전 이렇게 8% 넘게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난 뒤에 어제 다시 2.63%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베러싱 그래핑 패턴인 이 장대음봉이 아직 깨지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방심하기는 이르고요. 추가로 저희 멤버십 분들상으로 공유드린 이러한 수급 현황을 바라봐도 아직 대응을 하기에는 안전마진이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여기 XLY ETF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 잘 보시면은 여기 임프루빙 쪽에서 수급 현황이 가장 좋은 리딩 쪽으로 안착한 상태입니다. 수급 현황이 좋은 만큼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상방압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단기적인 흐름이며 이미 수급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단기적 바닥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매크로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 XLY ETF가 리딩에 머물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위크닝 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레깅으로 갈지는 매크로 결과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만약 여기 레깅 쪽으로 다시 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또 여기서 임프루빙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든 말든 그냥 레깅에 오게 되면은 그때 대응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오랜만에 제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찾은 것 같아가지고 새롭게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투자하는 순간부터는 저는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숙제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영상에서는 한 번만 분석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제가 매번 숙제를 하면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숙제들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여기 이렇게 구글입니다. 차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선 구글은 여기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로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여기 이렇게 넥라인이 거의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태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약 22% 정도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독점 이슈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광고 시장에 있어서 구글은 시장 자체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이고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도 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터진 것인데 당연히 구글은 공평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독점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과거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 잘 해결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해결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말진 저도 모르지만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구글의 펀더멘탈 부분으로 실제로 잘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선 구글의 매출액 현황을 보시면은 구글의 매출액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액 내에서도 사실은 독점 이슈가 발생한 곳은 바로 구글 네트워크 부분으로 독점 이슈가 터진 것 치고는 매출액의 흐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외로 종합적인 흐름을 봤을 때 구글의 매출액 흐름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글의 주가는 약 이렇게 22% 정도 하락했는데요. 독점 이슈가 터진 것도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여기 상단은 바로 구글의 주가 흐름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구글의 프리 캐시플로우의 흐름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두 개의 지표가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때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나갈 때는 주가 또한 이렇게 함께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자 주가 또한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구글의 프리 캐시플로우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정체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주가 또한 이렇게 똑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구글이 미래에 프리 캐시플로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냐는 것이고요. 만약 회복된다면은 언제쯤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미래 실적 프로젝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로우 데이터를 또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공유를 드려야 하고요. 제가 밤에는 육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멤버십 분들상으로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경우는 PE 멀티플로 봐도 되고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로 봐도 되는데 제가 둘 다 해보니까 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친숙한 지표인 PE 멀티플로 보고자 하는데요. 주가가 약 22% 정도 하락한 지금 구글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21배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글의 지난 5년 평균 프리미엄 멀티플은 23배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 대비해서는 저평가에 들어온 셈입니다. 구글이 만약 지금으로부터 추가로 12%더 하락해서 PE 멀티플 15배를 이렇게 받는다라면은 구글은 엄청 저렴해진다는 것으로 아주 만약 구글이 $129 언더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저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129 언더로 내려갈지 말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뒤돌아보지 않고 저라면 매수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슈는 과연 구글의 주가가 $129 언더로 실제로 내려올 것이냐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바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수급 현황을 보는 이유는 비록 타이밍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급적이면은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구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수급이 가장 안 좋은 여기 레깅에 있는 상태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수급 현황 또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구글의 이러한 수급 현황이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 이유는 수급 현황이 이렇게 안 좋은 만큼 구글을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 마진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구글은 22% 하락했기 때문에 22% 하락하기 전 대비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한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언제 어떻게 다시 돌아서 여기 임프루빙 쪽으로 올라가고 또 리딩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고요. 최대한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현황 또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번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크로와 테슬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투자를 그냥 뭐 아니면 도시기로 하지 않고요. 최대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숙제를 많이 하고 주주가 된 뒤로부터는 계속 밀착식으로 숙제를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제때제때 해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큰 비용을 들여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 계속 매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를 서포트해주고 싶으시고 제 숙제 자료 또한 참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또는 페이트리온 등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